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신형 토레스는 새로운 디자인의 옵션 보강이 특징인데요. 먼저 실내에는 토레스 EBX의 하이테크한 스타일이 이식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기존 세그먼트 타입의 계기판도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일체형 인포테인먼트 도입으로 하단 컨트롤 패드는 삭제, 종합적인 사용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운전할 때 보니까 시선이 내려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또한 트립 운영체제도 EBX 타입의 최신 OS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3D 어라운드 뷰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토레스에서도 이렇게 차량 주변을 360도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응감은 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체제의 UI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존 보수적인 느낌이 EBX 타입의 트렌디한 스타일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시인성도 좋은 편이고 해상도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 기존 기계식 기어 방식이 전자식 토글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센터 페시아 공간이 증대가 되었고요. 조작성도 간편해졌습니다. USB 포트도 C타입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의 경우 기존 조수석 쪽에만 비춰졌던 범위가 운전석까지로 확대가 되었고요. 조수석에는 워크인 디바이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실내 컬러는 기존 블랙과 브라운은 유지, 카키와 그레이는 삭제되면서 이를 대체해 그레이 투톤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실물을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이 그레이 투톤은 사진만 봐도 화사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관에선 일자형 헤드램프와 망치 스타일의 사이드미러, 태극기 모티브의 리어램프 등 기존 선호 포인트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지만 대신 윈드실드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NFC 디지털 키가 추가가 되면서 정숙성과 사용성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잠시 후 시승할 때 체크해 볼 거고요. 또한 18인치 올터레인 타이어와 인치업 스프링, 휠 아치 앤 도어 가니쉬, 그리고 레드 알루미늄 캘리퍼 커버가 적용되는 오프로드 패키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T7 트림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와일드한 이미지로 스타일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외장 컬러는 플래티넘 그레이가 삭제가 되면서 EBX의 라떼 그레이지가 추가되어서 선택권은 6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도 예쁘지만 라떼 그레이지가 포근해 보여서 좋았어요. 트렁크는 T7에서 옵션을 추가하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EBX에서 선 적용이 되었었던 실내 문 열림 버튼도 새롭게 이곳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본 용량은 703리터로 투싼, 스포티지 대비 큰 편이고요. 여기에 2열을 폴딩하면 최대 1662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다만 사이즈는 스포티지가 좀 더 커요. 참고로 2열 공간은 경쟁차 대비 전폭과 전고가 높아서 숄더룸과 헤드룸은 여유로운 편입니다. 대신 휠베이스는 약세라서 실제 체크가 필요한데요.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공간 확보 시 레그룸은 3뼘, 최소 공간은 1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3개가 나옵니다. 주요 편의 옵션으로는 열선과 선 커튼,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신규 옵션으론 T5부터는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시트백 폰 포켓과 T7부터는 옷을 걸 수 있는 행거 타입 헤드레스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자잘하지만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에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냐? 이번 신형 토레스는 전 버전 대비 T5에서 41만원, T7에서 55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2,800만원부터 3,200만원대에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경쟁차와 비교 시 시작 트림에선 가장 비싸지만 최고 트림에선 가장 저렴한 포지션으로서 페리치고 인상률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 자리가 바뀌긴 했어요. 아무튼 주요 옵션 변경 사항으로는 T5 트림에서는 12.3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운전자 졸음주의 경고가 기본화되었고요. T7에서는 디지털 키와 동승석 워커인 디바이스, 폰 무선 충전과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퓨얼 트림에서 AWD도 추가가 되었어요. 참고로 현재 토레스는 T7 트림에 3,387만원 조합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다만 저라면은 LED 패키지 대신 3D 어라운드 뷰를 넣어서 3,468만원에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LED 패키지라는 게 도어 스팟하고 도어 스카프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라서 거의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옵션인데요. 그것도 밤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사고 예방 옵션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옵션은 언젠가 옵션과 뽑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안전이 우선이죠.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유지비를 살펴보면 토레스는 연간 332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투싼과 스포티지 대비 25만 원에서 29만 원 차이인데요. 이는 경쟁차 대비 부족한 다단화에 따른 연비 하락이 이유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 페리 때 예상됐던 자동 8단이 도입되지 않는 점은 살짝 아쉬워요.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더 뉴 토레스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더 뉴 토레스는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성능적인 차이점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를 미묘한 차이를 위해서 자세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T7 트림에 20인치 휠과 함께 선루프를 포함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4륜 구동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륜 구동으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정숙도 체크를 해볼 건데요.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요. 동일하게 시속 80km로 창문을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닫아볼게요. 오늘 바람이 다소 많이 부는 날이라서 평소보다 좀 더 시끌벅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부 소음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풍절음은 비슷하긴 한데요.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 하부에서 울려 퍼지는 진동과 소음을 좀 더 막아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플로어 매트라든지 흡차음제 패널의 면적을 높였다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구형과 비교했을 때 신형이 하부가 좀 더 조용해졌다라고 느껴져요. 현재 저는 인치수가 제일 큰 20인치 사양을 타고 있는데요. 참고로 더 뉴 토레스는 구형과 마찬가지로 17, 18, 20 이렇게 세 가지 인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노멀하고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빨래판 구간을 지나가더라도 막 달크당거리고 잔진동이라든지 잔여진동을 운전자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타이어를 타고 울려 퍼지는 소음이 있기는 하지만 승차감이 그렇게 막 불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준중형과 중형 요 사이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 차량치고는 그래도 비교적 준수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충격 흡수를 잘 해주고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하체 감각은 소프트함과 하드함 요 중에서 고른다면은 좀 탄탄하게 잘 조여져 있는 타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더 뉴 토레스는 요 공조 시스템 패널이 없어지고 인포테인먼트에 합쳐지면서 공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뭐 오토홀드까지도 요 인포테인먼트에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인포테인먼트를 슬라이드하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바뀝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디지털 계기판이 훨씬 더 예뻐지게 변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 앞서 출시가 되었었던 토레스 EBX의 디자인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조향 시스템과 이 서스펜션 시스템이 연동이 되면서 좀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으니까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약간 반응감이 살짝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쭉 치고 올라가 줍니다. 방금 한 5,300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꽤 많이 나가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고속 한계치가 좋네요. 엄청 잘 나갑니다. 세상에. 그리고 탄력 주행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해요. 와우. 더 뉴 토레스는 구형과 마찬가지로 170마력에 28.6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성능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니까 노멀 모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 발진 가속감이 좋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피드백이 노멀 모드하고 달라요.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반응을 해줍니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토레스는 이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조금 짧기로 유명한데요. 이 휠 베이스가 짧아지면 고속 안정성이 넓은 차량에 비해서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뉴 토레스는 구형과 마찬가지로 아이신 6단 변속기를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신차 중에 사실 6단이면은 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탑기어인 6단을 많이 아껴주면서 고속 영역을 조금 확보해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이내믹한 주행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노멀 모드와 비교했을 때에는 차이점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안 막히는 구간이나 나 오늘 좀 밟고 싶어 그럴 때 드라이브 모드를 샥 바꾸고 달리시면은 좀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켜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향각까지 보여줘서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오, 그리고 기어비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냥 노멀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이 되고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편파되어 있지 않고 중심점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어서 더 뉴 토레스의 선의 능력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오, 핸들링이 은근하게 예리합니다. 운전자가 트는 방향 그대로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살짝 아쉬운 게 언더스티어가 좀 있습니다. 현재 저는 4륜 구동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륜 구동 EWD를 타고 있는데요. 코너 구간에선 약한 언더스티어가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뉴 토레스는 이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조금 짧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방금처럼 코너 구간을 갔을 때 핸들링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운전자가 트는 방향 그대로 피드백이 빨리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운전의 재미가 조금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서 급 조향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약간의 하중 이동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트는 방향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면서 리어가 반에 반박자 정도 좀 늦게 따라와 주긴 합니다. 아무래도 토레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지향성인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리고 나서 이게 전장이 이 휠베이스에 비해서 좀 길어서 그런진 몰라도 약간 하중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도 살짝 있는데요. 토레스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2열 시트가 조금 뒤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동급 SUV보다 2열 시트가 좀 더 뒤쪽에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이 리어 쪽이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급 조향이라든지 급 선회 이런 거를 했을 때 살짝 요 뒤가 무겁다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저는 지금 아무도 없이 저 혼자 타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트렁크에 짐을 좀 가득 싣고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엉덩이 쪽이 좀 더 무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EWD 20인치 기준으로 공인 연비는 리터당 11.1km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행한 결과 이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3.7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막히는 길보다는 고속 위주로 주행을 더 많이 해서 공인 연비보단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탑승 중인 차량은 약 100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완전 새 차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 길들이기가 안 됐고 연비 정보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13.8km 정도가 나와준다면은 구형에 비해서는 연비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뉴 토레스의 2열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구간, 항상 늘 가던 구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잘자잘한 요철이 탑승객에게 살짝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불편하고 막 멀미가 날 수준은 아니기는 해요. 경쟁 차종인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하다 보니까 요거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요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어머나! 조금 많이 흔들렸고요. 이제는 좌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오! 더 뉴 토레스는 2열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바퀴로 넘었을 때보다 좌측 바퀴로 넘었을 때 충격이 탑승객에게 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승차감 자체가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토레스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해서 2열이 지금 이 뒤축, 이 바퀴 바로 위쪽에 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저차가 조금 높은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비교적 충격이 탑승객에게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토레스의 승차감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단단한 승차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 뉴 토레스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토레스의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 81.6점으로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론 6단 변속기 적용과 이에 따른 낮은 실연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신형 토레스 어땠냐? 일단 토레스 본연의 메리트는 여전합니다. 큰 차체 대비 가성비 있는 가격대, 이를 통한 만족도가 가장 크고요. 신규 디자인의 실내 인테리어도 정말 예뻤습니다. 특히 일체형 디스플레이에서 신형 느낌이 물씬 나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외관 차이가 없다 보니까 기존 오너들의 서운함도 덜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낮은 연비, 물론 경쟁차 대비로 리터당 1km라고 해도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부담이 되곤 합니다. 딱 요것만 개선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